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콘텐츠리 중앙 두 번째 업데이트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보면 티빙 지분을 27% 갖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티빙 IPO와 자회사인 SLL IPO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트리거이다. 그리고 23년 흑자 전환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 조금이라도 인하하게 되면은 조금 랠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 주가가 또 중요하죠. 실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즌2, 다수의 시즌2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컨텐츠 경쟁력은 확실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컨텐츠리 중앙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회사의 공식적인 자료로 매출 비중을 보니까 올해 반기가 방송이 67% 정도 되고, 극장이 32%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극장이 좀 매출이 올라와서 이렇게 됐고요. 11월 기대작을 보면 디즈니 플러스의 11월 23일에 공개 예정인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민식 씨와 요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손석구, 이동희, 허성태, 이규영 이런 분이 나오고 송중기 씨 주연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JTBC에서 방영을 되는데 11월 18일에 송중기 씨, 이성민 씨, 신현비 씨, 윤재문 씨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지금 조금 실적이 부진한 거는 이 월화수목의 그 드라마 편성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11월 20일부터 한 달간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죠. 그래서 아마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화 감독이 드라마 제작을 하는 제작 확대 흐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남도 그렇고요. 원래 영화로 제작될 게 드라마로 제작됐다고 그러죠. 6부작으로. 그래서 극장 전망치를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또 바뀌니까요. 4분기 실적도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수합병이 너무 많았고, 플레이 타임을 또 추가로 인수했죠. 상각비 부담과 1,000억 원의 오버행이 또 있습니다. 21년에 발행한 CB가 또 이게 잔액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CB 비중은 12.4% 정도 되고 전환가는 41,300원이니까 지금 이렇게 행사하기는 어렵겠죠. 4분기, 3분기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컨센 대비해서 부진 예상이고요. 3분기는 영화 흥행이 생각보다 부진했고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죠.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OTT 동시 방영작이 좀 수리남 이후에 별로 없는 상태죠. 카지노 말고는. 그래서 올해 이익 추정치를 하향하고 내년도 하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내년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플레이 타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겠죠. 19년까지는 좋았던 회사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극장 개봉작이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박보검, 수지, 이병헌, 유아인, 원조랜드, 승부 또 황정민, 현빈의 교섭 다 드라마네요. 그리고 송진규, 이희준의 보고타 꽤 많은 기대작이 있고요. 그 실적을 이제 제가 13년도부터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7%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높진 않죠. 근데 방송만 따로 띄워서 보면은 13년부터 21년까지 22%입니다. 굉장히 높죠. 또 16년도까지 별로다가 17년도부터 컨텐츠 투자를 늘리면서 확 늘었죠. 800억에서 1670억. 꾸준히 늘다가 21년도에 확 늘고 올해도 많이 늘었죠. 그리고 극장은 그냥 꾸준한 정도고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은
과거에 뭐 이익이 많지는 않았지만 났었고요. 근데 매출이 줄면서 아무래도 이익률은 떨어졌죠. 그래서가 이제 20년도에 6.6%꽤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이때 이제 아마 코로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1년도에는 영업이익은 꽤 나왔지만은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회사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런 비용 통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극장은 사실 그냥 꾸준한 편입니다. 뭐 2천억에서 3,300억, 뭐 늘긴 늘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관람객이 늘었다기보다는 늘긴 늘었지만은 관람객은 조금 늘고 티켓 가격 인상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때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제외를 해보면은 잘하면 한 10% 정도까지 나오는 비즈니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 사업이 비용 통제가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수익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외형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그럭저럭 나왔죠. 실적이 영업이익률 높지는 않지만 사실 6% 7%대면은 또 괜찮은 비즈니스고요. 합쳐서 이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근데 올해 반기를 보면은 매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54%. 근데 영업이익이 크게 적자가 크게 늘었죠. 그래서 방송 쪽에서 대규모 적자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그 117억 흑자였는데 103억 적자가 된 거예요. 매출은 33.5% 늘었는데 방송 쪽에 영화도 늘고요. 영화는 그냥 턴어라운드 수준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다 비용 통제를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관람객 수는 정체가 돼 있다. 2만 명 전후로 2만 명 약간 넘는 수준이죠. 정상적인 수준이. 이때는 이제 비정상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영화는 결국 그 피의 인상이 중요하다.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거랑 객단가라고 하죠. 푸드 앤 비버리지. 요거를 같이 파는 게 중요합니다. 관람객이 더 는다. 쉽지 않죠. 스크린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대흥행작이 나와야 되는데 뭐 조금 늘기는 했죠. 21년도에.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계속 늘린다? 리스크가 있고 뭐 생길 때는 거의 다 생겼으니까요. 고급화 시키고 F&B를 늘리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가격 인상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 SLA 중앙을 보면은 이게 이제 핵심 자회사죠. 지분율이 53.7%다. 기업 가치 2조로 평가되고 있고 장부가가 2,200억이다. 그러니까 53.7%니까 그 비율만큼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2조 빼기 2,200억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53.7%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엄청 늘렸어요. 상반기 매출도 또 늘어서 YY로 43% 증가했다. 근데 영업이익 적자가 152억이다. 작년 반기는 영업이익이 143억이다. 그래서 영업 적자 요인은 투자 비용과 그러니까 M&A를 많이 해서 그런 거랑 판관비가 증가했다. 근데 SLA 중앙도 IPO를 해야 된다. 3년 후까지. 그러니까 24년인데 최대 2년 연장 26년. 그러니까 24년 이내까지 한다고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뭐 있는데 그때까지 아마 수익성 관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SLA 중앙이 M&A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 그래서 뭐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 출신인데 서성인 씨 경영지원실장으로 영입했는데 20년을 금융투자업계에 있었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M&A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이제 영입했다는 거는 M&A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IPO 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내년이 될지 뭐 모르죠. 시장이 좋아지면 아마 내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IPO 한다면 수익성 관리를 할 거다.
파이낸스 쪽의 전문가니까 비용 절감하는 거는 선수겠죠. 이렇게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주가가 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근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음, 관찰할 만한 회사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오늘 또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